자, 지금 한국에 뭐 외환 위기 같은 건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달러는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120, 150억 달러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금은. 다른 거는 다 무슨 재산 같은 걸로 달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뭐 투자한 돈, 뭐 채권을 산 돈, 그런 걸로 달러가 뭐 그렇게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빠져나가면 다 나가는 거고, 한국 돈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자, 지금 한국이 필요한 외환은 700억 달러가 지금 부족한 실정이라는 거예요. 자, 현금 달러는 150억 달러가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700억 달러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한국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무제한 그 통화 수합을 했어요. 무제한. 그러니까 일본은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반일 선동해서 일본이 한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안 해주죠. 거기다가 미국도 한국에게 300억 달러 정도밖에 지금 안 해줬어요. 이게 기간이 이제 그 9월까지가 기간이었는데 한 번 더 연기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연기가 됐어요. 이게 내년 3월에 가서 미국에서 연장을 안 해주면은 한국은 외환위기 겪을 수밖에 없죠. 문재인이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반미 선동하고 이렇게 발광을 하면,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님이 11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선된 뒤에 그때 이제 4.15 선거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국제조사기관이 와서 조사를 하던가 아마 그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죠. 달러 스와프를 중단하는 거, 또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그 신문 보도가 안 나오더라도 문재인에게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이런 거 해. 안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제재가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한국 경제는 그냥 급속도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국은 뭔가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데, 뭔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문재인이가 국가 채무도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GDP 대비 거의 가계부채가, 일반 가계부채가 GDP하고 거의 같은 100%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 사례 일본하고 미국을 봤을 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가면은 거품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부동산에서 지금 거품이 잔뜩 껴 있단 말이에요. 오르긴 오를지도 모르겠는데, 더 오를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다.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됐다. 자, 그럼 22억에서 한 23억, 5억까지는 가겠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30억까지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돈이 어디서 벌어와야 이런 거품이 유지가 되죠. 자, 풍선을 부는데 바람을 계속 넣어줘야 이게 풍선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이 넣어주면 이제 터지는 거죠. 지금 부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도 부채가 증가하고 국민들도 부채가 증가하고, 그렇다고 돈이 어디서 벌려오냐 그러면 그런 거는 없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 미국이 한국 니네 이쁘니까 니네 한국 국민 1인당 달러 1만 달러씩 줄게, 이럴 리는 없지 않겠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도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1인당 지원금 한 1,000달러 줬나요? 1,000달러 줬죠. 어린애들은 한 600달러. 1인당 미국 국민들에게도 1,000달러밖에 안 줬는데
한국 국민들에게 무슨 $10,000씩 어떻게 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징조보다는 안 좋은 징조가 참 많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하고 일본은 기축통화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한국은 기축통화권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처럼. 그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그러죠. 빚을 많이 져가지고 경제 체력이 약화됐어요. 한국처럼.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제 주체 부채가 증가했어요. 베네수엘라에. 기업도 부채 증가, 가계도 부채 증가, 국가도 부채 증가. 베네수엘라하고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못 벌어들여요. 세입이 못 벌어들여요. 왜냐면 민간 부분에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충당하려면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외국에다가. 외국 사람들이 국채를 자꾸 사주면 되는데, 아니, 저 나라는 그냥 맨날 국채 발행해서 빚을 잔뜩 지고 있어. 그러면 누가 그 국채를 사주나요? 우리 일반 개인들도 내가 돈이 없어서 옆집 아줌마에게 아줌마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야 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아줌마 또 10만 원만, 그 다음엔 100만 원만, 그 다음에는 1000만 원만, 그러면 누가 돈을 빌려주나요? 돈을 안 빌려주면은 이제 그때는 죽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외국에다가 국채를 팔아서 돈 빌려달라고 국채를 팔았는데 이제 외국에서 안 사준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 이상해 저것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자 많이 줄게. 야, 이자 한 30% 줄게. 야, 이자 50% 줄 테니까 제발 좀 국채 좀 사줘. 그러는데도 야, 그거야 사다 니들 망하면은 그 50% 이자 받지도 못하는데 니들 거 국채 안 사줘. 니들 뭐 100%라 그래도 야, 니들 국채는 안 사줘. 이렇게 되면은 베네수엘라가 중앙은행에서 종이에다가 돈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문재인도 지금 한국은행에다 돈 찍어낼 가능성이 있죠. 베네수엘라는 기축통화권이 아니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돈을 그냥 찍어내다 보면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냥 통닭 한 마리에, 그러니까 무슨 치킨집에 전화해가지고 아줌마 우리 집 반반 치킨, 그런데 얼마예요? 그럼 반반 치킨 100만 원. 그죠? 한 달 있다가 또 치킨집 전화해서 아줌마 치킨 한 마리 반반 치킨, 아줌마 치킨값 얼마야? 300만 원. 한 달 뒤에 또 아줌마 치킨 먹고 싶은데 반반 치킨 한 마리만 배달해 주세요. 얼마예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가 진짜 완전히 망조가 되는 거죠. 한국이 지금 좋은 거는 없고 지금 안 좋은 것만 자꾸 쌓여가죠.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망하냐? 조그만 틈에서 시작해서 댐이 무너지듯 하나씩 터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집 팔고 외국으로 가서 집 사서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한국의 GDP 성장률 하락하는 거 맞죠? 실업률도 높아지는 거 맞죠? 그리고 돈도 달러로 바꿔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죠. 한국의 법인세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고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를 다 낮춰주는데 한국만 법인세 높이죠.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 기업 규제법에 의해서 까딱 잘못하면 감옥을 갈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누가 이 기업을 한국에서 하고 싶습니까? 기업하는 게 아니라 감옥 가려고 기업 누가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위험한 사인은 또 있어요. 지금 한국이 파산을 유보시켜 놓고 있다. 원래 3월 달에 은행 융자나 대출을 중소기업 같은 데서 3월 달까지 갚아야 되는, 만기가 되는 대출을 코로나 때문에 6개월을 연장해서 이번 9월까지 연장을 시켰어요. 은행들을 압박해서. 그리고 이자도 다 연장시켜주고 상환을 유보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동안 은행들이 돈을 못 버는 거죠. 자금 회전이 지금 어려운 거죠. 그 은행들도 힘들고 이것을 그 기업들도 힘든 거예요. 뭐 6개월 연장한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수만 까딱 유지하면서 왔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9월 말이 이제 다가가는데 이거 상환 못하는 기업들 파산시키겠냐 문재인이. 아닐 것 같다라는 거. 또 내년 3월까지 한 번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파산이 계속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파산을 빨리 하면은 다행인데 파산을 안 하면은 계속 빚을 증가시키겠죠. 예, 빚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부채가 자꾸만 증가하고, 예, 가계 부채도 증가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GDP 대비 100%까지 가계 부채가 도달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초유의 사태로 금년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1위예요. 100% 간 게. 이게 터지면은 말이죠. 옛날에 뭐 한 10년 전, 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집을 미리 사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막 올해 2020년도에 막 그냥 막 대출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낮아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제일 먼저 꼭대기에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30대가 많다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참 불쌍하게 생겼습니다.